기술 직업 캐스터 김희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산업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IT 및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주류로 떠오르게 되고 일자리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기계적인 일들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일들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단순 반복적인 사무직 등 단순 업무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기계적인 일인 운전기사 등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출시되면 서서히 사라질 것이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직업인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교사 등도 인공지능에 의해 점점 대체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중심 사회입니다. 따라서 유망 직업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직업과 천재지변이나 위험환경 등에서 구조를 하거나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 관련 전문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전문가 등이 유망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블록체인,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양자컴퓨터, 나노 및 바이오 헬스 관련 기술 등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도 유망할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섬세함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업은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특히 트렌드를 개척하는 직업인 디자이너, 요리사 등은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직업에 대하여 앞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생각이 조금 다르신가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레이 커즈와일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커즈와일 씨는 현재까지 7권의 저서를 출판했는데 그중 5권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20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3명의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았어요. 또 평판 스캐너,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기, 광학문자 인식기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계를 탄생시킨 발명가이기도 해요. 지금은 구글의 기술 책임자로서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겐 레이 커즈와일의 미래 예측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술은 선형적 성장이 아닌 지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선 지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래학자가 예측한 향후 미래 100년의 기술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육지 면적의 약 85%나 되는 곳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게 돼요. 접속 방식은 대부분 무선이고 인터넷 요금도 무척 저렴한 편이죠. 또 컴퓨터의 성능은 인간의 두뇌와 맞먹을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합니다. 2022년 미국과 유럽에선 인류와 로봇의 상호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2024년 자동차 제조 시 인공지능 탑재가 의무화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차는 운전이 금지되게 되죠. 2025년 웨어러블 디바이스 대신 몸 안에 장착하는 임플란트 디바이스가 널리 보급됩니다. 인간은 노화를 막는 기술을 발견해 나노머신이나 그 밖에 아직 이름도 붙여지지 않은 기술을 사용해 자신의 수명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게 되죠. 2028년 대체 에너지의 가격이 점점 낮아지면서 보급률이 올라가고 결국 인류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감당할 수준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2029년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판정하는 테스트로, 즉 튜링 테스트를 마지막 단계까지 통과하게 되고 진짜 인간보다 더욱더 인간처럼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평균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고성능 컴퓨터를 1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게 되죠. 2030년 나노테크놀로지 산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 모든 제품의 생산 단가가 파격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2031년 작은 병원에서부터 큰 병원까지 규모에 상관없이 인공장기를 제조하는 3D 프린터를 모든 의료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사이보그가 될 것이고 인공신체를 이식하는 임플란트가 너무 많이 보급돼 인간의 존재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게 되죠. 뇌 또는 특정 신경세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임플란트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인지기능 강화, 기억력 향상, 반응속도 증가, 학습시간 단축과 같은 능력들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2032년 나노머신은 결국 인간의 뇌를 마지막까지 스캔하게 되고 사람의 뇌 기능을 더욱더 자세하게 밝힐 수 있게 됩니다. 2033년 거의 모든 자동차가 자동운전으로 움직입니다. 농업과 교통수단 모두 자동화로 이루어지게 되죠. 2034년 인간과 인공지능이 첫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영화 허, 그녀, 서툰 당신을 안아줄 이름에서 등장한 스토리가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가상현실 컨택트 렌즈와 가상현실 안경을 사용하면 망막에 영상을 비출 수 있게 되고 당신의 가상 여자친구도 육체를 갖게 되죠. 또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기계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관리하는 방어위성이 대형 운석이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걸 미리 막아줄 수도 있게 되죠. 2036년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생물학에도 프로그래밍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인류는 사람의 세포에 새로운 기능을 넣고 병의 치료를 위해 세포를 프로그래밍하게 되죠. 2037년, 이전까진 신의 영역이었던 인간의 뇌는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뇌를 세세하게 나누어 뇌의 하위 영역이 하는 역할까지 모두 밝혀낼 수 있게 되죠. 뇌의 하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은 모두 복합화되고 이 자료들은 인간의 뇌 기능을 모방한 컴퓨터의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되게 됩니다. 2038년, 트랜스 휴먼 기술의 성과로서 인간과 로봇의 융합이 실현됩니다. 초인적인 지능뿐 아니라 카메라의 기능이 탑재된 안구, 그 밖에 추가 장착 파츠까지 많은 옵션과 신체 임플란트를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2039년, 나노머신을 뇌에 직접 장착해 뇌세포에서 전기 신호의 입출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완전 버추얼 리얼리티가 실현되게 되죠. 2041년, 인터넷 통신 용량이 지금보다 5억 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모든 곳엔 검색 엔진이 내장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검색이 아주 간단해지죠. 2042년, 면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병을 말살하는 나노머신 방위군 덕분에 인간은 드디어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됩니다. 2043년, 수많은 나노머신들은 인간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체형을 선물해줍니다. 인간의 내장은 고품질의 사이버네틱스 기기로 대체할 수 있게 되죠. 2044년, 비생물학적인 지능은 생물학적 지능보다 몇십억 배나 똑똑해집니다. 2079년부터 2099년까지 인류는 전 우주를 정복하게 되고 인간의 생활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어지는 시점, 즉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기술의 진보가 너무나도 빠르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보다 몇십억 배나 똑똑한 미래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술들로 가득하게 되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편으론 허무맹랑한 미래의 기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물론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미래엔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존재하죠. 미래라고 불리는 그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여기에도 아마 힌트가 담겨 있는데 앞으로 기존의 휘발유 자동차들이 어떻게 바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에 대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 내용으로 넘어가서 미래 기술 발전이 실제로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하이퍼 루프 자동차라는 것이 기차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차는 여기에 나온 대로 시속 1000km 이상으로 1220km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차가 나오게 되면 부산까지 425km니까 한 16분에서 주파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시험을 하고 있어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술은 어느 정도 구현이 돼 있는데 실제로 도로라든지 튜브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년 정도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래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이런 자율주행차라든지 그 미래 기차 하이퍼루프 튜브가 기차가 가능하려면은 어떤 기술들이 뒷받침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그 로봇에 장착되게 되면 우리의 앞날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다 거의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0년 뒤에 뭐 해 먹고 살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은 로봇 빅데이터를 장착한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정말 매일 이렇게 반복적이고 예측할 수 있고 사람이 하기에는 힘이 많이 드는 이런 일들을 로봇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대체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벌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의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미 기술로는 대체를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은 365일 동안 근무하는데 휴가도 안 갑니다. 휴가 가라 그래도. 휴가도 안 가고 월 220만 원이면 이 로봇을 실제로 현장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긴장감을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밀리아라는 그 사무직 로봇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에 있어서도 로봇으로 다 대체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건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밥도 안 먹고 휴가도 안 가고 뭐 군소리도 안 하고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일하는 게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인간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상상력을 가진 일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그 동작을 하게 하는 빅데이터. 그 쿠팡이 1년에 1조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도 지금 운영이 되는 게 그 쿠팡 같은 업체들이 이 빅데이터를 굉장히 지금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아직 운영이 되고 있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사장 같은 경우도 쿠팡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앞으로 빅데이터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 수명이 지금 100세를 조금 넘어서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이미 500살 이상 살 수 있다는 이런 연구 논문들이 이미 나와서 이거를 건강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사업입니다. 바이오 헬스 사업, 빅데이터 사업, 인공지능 사업.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고, 이거는 뭐 좀 복잡한 기술이긴 한데 그 암호화폐로 대체되는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지금 그 IT 기업들,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 애플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사업이 바로 이 클라우드라는 사업입니다. 클라우드는 영어로 얘기하면 구름이라는 건데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담아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센터,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얘기했던 데이터를 개발하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업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망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5G를 말씀드렸지만 5G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 산업이 굉장히 빨라지고 발전돼야 되는데 이런 쪽에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도입돼 가지고 기존의 컴퓨터를 100배 이상 빠른, 기존의 컴퓨터라는 거는
그 0과 1의 이진법을 이렇게 다루는데 이거는 그 중간에 있는 숫자들까지도 수없이 다루기 때문에 지금 쓰는 컴퓨터보다도 한 100배 이상 빠른 컴퓨터가 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차도 가능하고 그 미국과 한국의 이 원격 수술도 가능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 양자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노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기술인데요. 로봇은 우리 지금까지 장애 문제 이런 것도 다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암 치료라든지 그 로봇이라는 게 큰 뭐 이렇게 그 금속성의 그런 로봇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모기만한 로봇도 다니면서 정찰도 할 수 있고 이런 로봇들이 지금 현재 개발이 돼 가지고 실제로 군사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정보 산업에 이 로봇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한 기술이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자율주행차가 이제 모든 걸 느끼려면은 사물 인터넷 기술이 그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컵에도 인터넷이 정보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냉장고 안에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 가지고 냉장고 안에 내용물을 주문도 하고, 요번에 삼성하고 이마트하고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좀 상한 거 있으면 드러내는, 오래된 것들 그 드러내는 기술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냉장고에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새벽에는 문 앞에 배송이 와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지만은 공유 기술, 우버 택시를 포함한 그 다음에 호텔 공유라든지 이런 공유 기술들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율주행차가 되게 되면은 개인별로 차를 가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만 하게 되면, 아까 냉장고를 스마트 스피커로 쓴다면 냉장고에 나 지금 어디 외출하려고 하는데 차 좀 불러줘 하면 운전대 없는 인공지능 차가 집 앞에 와서 딱 대기하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사 없는 차가 오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 공유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율주행차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운전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 이거 포함해가지고 그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사고가, 자율주행차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통제 시스템에서 GPS를 통해서 그 모든 통제를 다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하면은 그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뭐이겠습니까? 일단 자율주행차 보셨겠지만 배터리 박스 하나 큰 거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달 장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할 부분도 지금보다는 수요가 훨씬 줄 거고, 훨씬 줄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가 안 나게 되면은 보험도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뭐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하는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 이 자율주행 운전면허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운전면허 시험장도 없어진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고, 또 우리 그 회사로 생각하면은 그 앞으로 이 차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가 사고가 안 난다면은 굳이 지금처럼 센 강판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사고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단단한 플라스틱 이런 걸로 차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차체가 굉장히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가벼워지게 되면은 이제 현재 있는 배터리로도 운행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차체라는 게 아까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처럼 운전대를 앞으로 보고 운전하는 차의 형태가 아닌 그냥 박스 형태,
가장 편안한 집 형태 이런 자동차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3D로 차를 만드는 3D로 차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아내는 거기에다가 배터리만 갖다 장착하면 되는 그런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급진전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 그 다음에 5G로 얘기되는 초연결 분야,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로봇이 융합되는 융합 분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미래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을 예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나중에 자녀분들한테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혹시라도 컨설팅을 해주신다든지 도움을 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우리나라에서는 3년 전부터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데 실제로는 인공지능은 이미 1956년에 미국에서 인간의 뇌를 닮은 기계를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60년 전에 인공지능이 시작돼 가지고 그거를 지금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이를 이김으로써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구글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잠깐 마케팅을 한 거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깊은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공지능은 24시간 동안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해서 그거를 두뇌에 담고 휴가도 가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군소리도 안 하고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인간의 지능을 일부 분야에서는 넘어섰고 특히 바둑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그런 거는 이미 다 게임이 끝난 상태고. 안녕하세요. 미래직업TV 김희용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의 특징과 유망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찰스 슈밥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4차 산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산업에 제가 1편에서 언급한 기술인 ICT가 융합된 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특징은 크게 6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빅데이터, 네트워킹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어 나타난 새로운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종 기술 간 융합, 초연결, 그리고 빠른 속도 등이 요구되는 신산업입니다. 4차 산업의 실예로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5G 기술은 현재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보다 20배나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100배나 많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5G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5G 시대에는 혼합현실,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혼합현실 기술은 기존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단점을 보완해 더욱 진화된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존 물류산업의 변화입니다. 요즘 총알 배송 및 당일 배송이 가능한 것은 기존의 체계에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문할 물품을 미리 파악하고 네트워킹을 활용해 당일 배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단기간 내에는 드론, 무인 자율주행 배달 차량 및 배달 로봇을 이용해 총알 배송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가는 1편에서 유망기술로 열거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로봇 등 핵심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각의 유망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에 따른 어떤 유망 직업이 나타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30년 뒤의 세상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30년 뒤의 미래 사회는 지금처럼 눈부신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떠한 새로운 미래 직업이 나타날까요?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사회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연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개 점수에 맞춰 전공을 택하고 대학에 들어가 직장을 얻습니다. 저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미래에는 창의적인 과학자나 사업가도 나와야 합니다.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미래를 준비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펼쳐질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남보다 한 발 앞서 미래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며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교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미래에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창의적인 사업가 및 과학자들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초, 중고교 과학반에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강연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특히 오지인 울릉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과학기술 미래에 대한 관심과 미래 직업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잊을 수 없어 미래 유망기술과 미래 직업에 대한 관련 내용의 정리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긴 안목을 가지고 그런 길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일 것입니다.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부모가 현명하게 교육하고 자녀를 준비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년간 과학기술 정책평가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경과를 지켜보고 미래 유망기술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술가치평가사, 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 앰베서더로 활동한 경험으로 앞으로 유망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날 미래 직업의 세계를 이 책을 통해 제시해 보았습니다. 각 분야의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참여한 과학기술 기획평가원, 키스텝의 미래 기술 예측,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MIT의 미래 유망기술, 그리고 UN 미래보고서 및 OECD의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 유망기술 및 직업사회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초, 중,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는 과학기술 진로 컨설턴트라서 다년간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미래 직업에 대한 미래의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우선 제 책을 간단히 소개하면 제 1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릴지에 대해서 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술 진보에 따라 일자리 수의 변화와 직업, 삶, 생산과 고용에 대한 저의 견해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라는 토마스 프레이가 예측한 2030년 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진다는 내용 소개와 저에 대한 견해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달라질 미래 사회인 20대 80의 미래 직업사회, 데이터 교환의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지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가 트렌드와 유망 기술의 확산 시기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부모의 성견지명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기술과 우리 아이 미래 직업에 대해서 9대 기술 분야별로 발전 내용과 미래 직업에 대해서 각각 열거해 보았습니다. 9대 기술은 기억하기 쉽게 저는 A, B, C, D, E, N, R, I, S, U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A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은 로봇과 결합해서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B는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이터 관련 기술, 그 다음에 앞으로 대박 기술로 기대되는 바이오 관련 기술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C는 클라우드 컴퓨팅, D는 데이터 사이언스, E는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N과 R은 나노와 로봇 관련 기술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 체계인 사물인터넷과 만물인터넷에 대해서 적어보았고, 이를 움직일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센서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열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특징인 공유기술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과 유망 미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딩 교육입니다. 제가 요새 관심을 가지고 그 관련 학원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아직도 언어 중심의 아두이노나 C나 자바 등의 언어 중심의 코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서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질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적 사고를 가지는 그런 코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코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코딩에 대한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인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에서도 지금 코딩 교육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융복합 과학 창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공계로 분리되었었다면 앞으로는 이공학과 인문학이 함께 융복합해서 그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융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융복합 창의 독서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유튜브로 제시할 교육 내용에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중시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을지 그 현장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차차 시리즈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내용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관련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